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댐 안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비상 방류시설과 취수탑 내진 보강공사로 낙강 물길공원은 다음 달 1일부터 2031년까지 출입이 제한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에이펙 외교자산을 산업투자협력으로 확장하는 후속 홍보에 나섰습니다. 한국아태경제협회와 함께 경상북도 투자대회와 글로벌 비전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차세대 바이오 치료제 진단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포외 소포체 미래전략 심포지엄이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세포외 소포체 기반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기회발전특구 등 4대 분야 특구를 보유한 혁신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의회 차원의 연구활동과 지원 정책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국판 모네의 정원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낙강 물길공원. 이번 주말을 끝으로 한동안 출입이 어렵습니다. 안동댐 안전성 강화 사업 공사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공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6년에 준공된 안동댐. 준공 50주년을 앞두고 안전성 강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댐 시설물 설계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 안동댐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성 강화 사업의 핵심은 두 가지, 비상 방류 능력 확보와 취수탑 내진 보강입니다. 현재 안동댐은 대규모 홍수나 지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방류 능력이 부족합니다. 안동댐에 저장할 수 있는 물은 12억 톤. 안전 기준에 따르면 75% 배제 수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최소 10일 안에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현재 13일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또 기존 취수탑에는 내진 설계가 없어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취수탑을 만들고 그 물을 낙동강으로 빠르게 흘려보내는 비상 방류 터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터널과 함께 물을 제어하는 밸브가 낙강 물길공원 일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댐 위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저수된 물을 빨리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비상 방류 시설을 신설하고 내진 안전성이 부족한 기존 취수탑 1개소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낙강 물길공원은 안동댐 안전성 강화 사업 공사 기간 중에는 시민 안전을 고려한 한시적 차단이 불가피하나 공사 완료 단계에서 복원한 이후에 시민에게 재개방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지역 주민 그리고 관광객에게 사랑받던 낙강 물길공원은 다음 달 1일부터 2031년까지 출입이 제한됩니다. 지역에서는 안전을 위해 공사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지만 공사로 인해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포스트 에이펙 2025 경상북도 투자대회와 글로벌 비전 서밋이 서울과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아태경제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북경제진흥원, 중국국제무역위,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한 국제투자 비즈니스 포럼으로 아태 지역 대사관 관계자와 글로벌 기업인 등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외교자산을 기업 산업투자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후속 절차로 경상북도와 22개 지자체가 투자 유치를 선포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역 산업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 금과를 경주로 귀향시켜야 한다는 범시민 운동조직이 출범했습니다. 신라금관 경주존치 범국민운동연합은 28일 경주시청에서 청원서 서명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범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박임관 경주문화원장과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맡았으며 준하경 경주시장과 이동협 경주시 의장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범국민운동연합은 경주문화원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신라 금관이 본래 터전인 경주에 온전히 존치될 때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빛날 것이라며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산학연 연계 세포외 소포체 기반 치료제와 진단기술 미래전략 심포지엄이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포외 소포체는 세포 간 정보 교환을 위해 세포들이 외부 환경으로 분비하는 나노 크기의 소포체로 차세대 바이오 치료제 진단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포외 소포체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세포의 소포체 기반 이 약품은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 초기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일부 암 치료 및 면역 조절 목적의 치료제가 임상 1, 2상 진입하였으며 특히 약물 전달체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시장 단계인 세포외 소포체는 합성 의약품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바이오 플랫폼으로 잠재력이 크며 바이오 의약품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수성구가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보유한 혁신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자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성구의회 차원의 연구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수성구 의원 6명이 최근 신성장 정책연구회를 발족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섰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김경민 수성구 의원을 만났습니다. 네, 현재 수성구는 미래형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특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국제화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로 지정되어 4대 분야 특구를 보유한 혁신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대 특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 문화, 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내 인재들이 역량을 키우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성구 신성장 정책연구회는 교육, 문화예술, 산업기술 등 수성구의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 연구와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정책연구회는 6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성구 발전을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연구 주제로 하여 지난 9월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2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수성 알파시트를 중심으로 한 기회발전 특구 사례 분석과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우수 첨단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성구 캐릭터 뚜비를 기반으로 한 지역 캐릭터 산업 육성과 로컬 브랜드 지역 특성 연계를 통한 맞춤형 캐릭터 사업을 육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담당 부서 및 관련 전문가와 정책 간담회를 추진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심화된 정책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수 첨단 기업과 선진 지자체를 방문하여 수성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종사자 인터뷰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돌출하여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부와 공유하여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입법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성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시와 경북도,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민간 투자사인 제이스 글로벌, UHC, 서한이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세계적 수준의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신규 호텔 건립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될 호텔은 지상 15층, 지하 1층 규모의 350실 고급 호텔로 계획돼 있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UHC의 브랜드로 공동 운영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5년 그랜드 호텔 개관 이후 10년 만에 안동 원도심에 신규 호텔이 건립되는 겁니다. 예천 풍양면 삼강나루 주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예천 삼강나루 주막은 1900년경 건립돼 금천과 내성천, 낙동강 세 물줄기가 만나는 삼강리에 위치한 전통 주막으로 2005년까지 주막으로 운영되며 지역 나루터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삼강나루 주막은 주막 건물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전통 민속 건축물의 특성을 볼 수 있고 건물에서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예천구는 앞으로 주막을 보존 정비하고 나루터 주변 경관 관리, 기록자료 디지털화 등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추진해 후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가 28일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자기업 보조금 심의와 향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 변경 안건을 비롯해 투자 양해각서 체결 기업의 보조금 지원액 심의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 방안과 인구 위기를 극복할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영주시는 주식회사 베어링아트, SK 스페셜티 주식회사 등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고용 창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봉화군이 12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정했습니다. 봉화군은 봉화인재양성원 운영지원,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및 기숙사생 식비 지원, 방과 후 학습지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12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봉화군은 교육경비 보조금 외에도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을 위한 온라인 원서 접수를 시행합니다. 교육청은 온라인 중입 배정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원서 작성부터 제출, 최종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간 중학교 입학 배정 원서를 작성하려면 보호자가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해 수기로 작성하거나 담임교사가 일일이 내용을 확인해 입력해야 해 행정 부담이 높았지만 학생과 보호자가 12월 1일부터 PC와 모바일을 이용해 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만큼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단속해 위반 사항 10건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원룸과 아파트 밀집 지역 중개사무소 9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무등록 중개,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 10건을 적발하고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해 등록관 척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대구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구 수성구 용학도서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2025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용학도서관은 전국 37개 참여도서관 가운데 공공도서관 부문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가족 텃농과 텃밭, 신천 생태탐험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